네, 저희는 지금 사천에 있는 베리나이스라고 하는 딸기 농장에 와 있습니다. 한번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정리하는 정리하기 직전 단계. 조금 있으면 이제 아예 다 뽑아낼 때까지 이제 하려고 하는 거니까 아, 그럼 딸기 달린 거는 이제 맞는 거의 싸가지고. 이제 많지 않지. 이제 거의 이제 딸기가 이제 많이 달릴 시기도 이제 좀 지났고 이제 모양 같은 것도 이제 날씨가 더워지면 더워질수록 귀여운 거 같은 게 많이 늘어나니까 이제 상품성 있는 과들이 많이 열리지 않는 시기라고 하는 거죠. 진짜 들어가서 딸기로 재배를 하게 됐는지 선택 이유. 그냥 실질적인 내용으로 보자면 일단 수익성을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일단 수익성을 제일 먼저 보고 시작을 했고, 그리고 그 다음으로 봤던 게 이제 농사를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이제 워라밸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제 농사를 짓는 사람들 대부분이 워라밸이 좋은 사람들도 있고 워라밸이 안 좋은 사람들도 있는데, 딸기 같은 작물은 이제 딱 일정 기간에 재배 기간이 있고 일정 기간에는 재배를 안 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재배를 안 하는 기간에는 이제 쉴 수 있다라는 그런 것도 있고 해서 좀 일반 직장 생활보다 더 여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거에서 시작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아, 그 딸기 품종이 어떤 품종인지 여쭤봐도 이 될까요? 품종은 지금 이제 서량이라는 품종인데 지금 우리나라에 거의 한 7, 80% 이상 재배하고 있는 품종이죠. 이제 이 품종을 이 품종을 재배하는 이유는 네. 이제 아무래도 이 병조항성도 있고, 병조항성은 이제 흰가루병 병조항성이 있어요. 그 흰가루병이 많이 이제 딸기를 재배하는데 그 많은 피해가 있어요, 생각보다. 그래서 그 흰가루병 저항성도 있고 수량도 많고, 그리고 맛이 생각적으로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딸기라는 걸 먹었을 때 대중적인 맛을 느낀다라는 게 이제 서량이라는 게 기준이 어느 정도 잡혀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서량에서 다른 품종으로 가면 그 맛이 딸기 맛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가지는 사람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이제서는 여러 가지 품종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래서 서량보다 맛있다, 서량보다 맛이 없다, 서량보다 향이 다르다, 뭐 안 좋다, 뭐 이렇게 기준점이 잡힌 게 서량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지금까지는 이제 서량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제 품종을 좀 더 다양성을 두고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다른 품종도 이제 관심을 두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관심을 두고 있는 품종 같은 경우는 금실이나 아니면 아예 완전한 신품종을 좀 보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서량의 이제 단점이라고 하면 이렇게 이제 날씨가 뜨거워지면 딸기가 이제 그 경도가 떨어지는 그 단점이 있어요. 서량 같은 생산량은 거의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냐면, 이 딸기를 이제 한 주를 심으면 보통 500g에서 600g 정도의 딸기가 열려요. 정상적으로 잘 재배를 했을 때. 그렇게 따지면은 제가 지금 한 18,000주 정도를 심고 있으니까 거의 한 10톤? 10톤 정도 나오고, 10톤 정도인데 이제 뭐 평균 키로당 한 10,000원 정도를 받는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가 육묘를 해서 본인이 이 묘를 그 모주에서 아까 말했듯이 런너를 받아가지고 그 런너를 한 요 정도까지 키운 묘를 가지고 심는 사람이 있고, 그 자가된 묘를 그 육묘된 묘를 사가지고 온 묘를 심는 사람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사가지고 와서 심는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면 뭐 제가 따로 육묘장을 가지고 있지 않고 육묘를 하게 되면 그만큼 또 일을 더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그냥 돈 주고 사오는 편이에요. 배드는 이 딸기들을 이렇게 보면은 배드에 키우는데 이거에 대한 좀
그런 게 있나요? 특별한 지금 대체적으로 원래 처음 우리나라 시설 딸기가 시작된 거는 이제 토경이라는 데서 흙에서 바로 딸기를 심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밑에서 수확을 하는 시스템이었는데요. 예. 근데 이제 점점 발전을 하면서 이제 대체적으로 이제 고설 재배라고 해서 이 베드를 통해서 딸기를 재배하는 게 이제 대부분 이제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강릉도 올해까지로 보면 한 30농가 중에서 한 15농가 이상이 이제 고설 재배를 하고 있고요. 이 고설 재배의 장점은 뭐냐면 이 안에 그 아무 영양분이 없는 상토, 예. 그 딸기 전용 상토를 집어넣어서 그 매일매일 이 양액을 집어넣어서 이 딸기들이 필요한 영양분을 바로바로 주입시켜서 먹을 수 있게 만드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이 토경에서는 이 흙 죽을 만들어서 있을 때 그 흙 안에 어떤 영양분이 얼만큼 있는지에 대해서 사실 알 수가 없지만 이 고설 재배 같은 경우는 그런 걸 다 알 수 있게 만들어 놓은 시스템이어서 딸기가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자랄 수도 있고 달리는 딸기들도 훨씬 더 많이 수확량을 많이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시스템. 얘네가 여기서 안에서 번식을 해서 진행을 하는 용도가 아니라 얘는 일정 시간이 지나면 여기서 안에서 죽는 걸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그냥 그 죽을 때마다 매번 교체로 해서 내 주문을 해가지고 그 업체에서 바로바로 갖다 주는 형식으로 진행을 하는 거고. 근데 이제 일반 양봉벌에 비해서 한 마리 단일 개체로만 보면은 훨씬 더 많은 일을 하기는 해요. 근데 이제 양봉벌 같은 경우는 대신에 한 박스에 숫자가 더 많은 벌들이 들어있고, 이거는 이제 한 박스에 딱 일정한 양의 벌이 들어있기 때문에 뭐 비교를 하자면은 굳이 뭐가 좋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 단지 이제 양봉벌 같은 경우는 내가 양봉업자가 아닌 이상은 그 컨트롤이 안 되는 상황이고, 이 수정벌 같은 경우는 언제든지 내가 컨트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수정벌을 좀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선적 같은 경우는 이제 두 가지를 쓰는데, 이제 뭐 제일 많이 쓰는 건 이제 칠레이리 응애라고 해가지고, 이 보면 이 응애라는 해충이 있어요. 딸기에는 그 거미과인데, 이게 딸기 입에다가 거미줄을 확 쳐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얘네 입에 흡즙을 막 해가지고 얘네들이 이제 흡즙을 해서 영양분을 다 뺏겨서 이제 죽는 그런 해충인데, 지금 보시면은 이 응애가 없어요. 그렇죠? 응애가 어떻게 보이냐면 이 잎에 노란색 점점이 막 박혀 있어요. 그 응애 피예요, 이게. 근데 보시면 노란 점 박혀 있는 게 하나도 없죠. 네. 이게 지금 천적이 그 해충들을 다 방제를 해가지고 응애 피해가 원래 지금이 제일 심할 시기인데도 응애가 없어요. 그거 이제 좋은 거는 뭐냐면 이제 딸기는 약을 안 칠 수가 없는데 처음 딸기를 심고 나서 9월달에 한 달 정도만 방제를 하고 천적이 들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응애에 대한 약은 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벌들이 진딧물에다가 몸속에 알을 낳아요. 그러면 이제 진딧물 안에서 그 콜레마니 진딧벌 유충들이 자라고 있다가 걔네들이 그 진딧물 몸에서 다 빠져나와가지고 다시 또 벌이 되죠. 그렇게 해가지고 번식하는 용도로 진딧물을 쓰는 그런 천적이에요. 그래서 걔네를 뭐 이제 아까 말했던 그 뱅커 플랜트를 쓰는데, 뱅커 플랜트는 너무 멀리 있으니까 지금 보여주기가 좀 그렇고, 그러면 보리를 뱅커 플랜트로 쓰는데, 보리를 뱅커 플랜트를 쓰는 이유는 그 콜레마니 진딧벌이 좋아하는 진딧물이 딸기를 피해를 주는 진딧물보다 더 좋아하는 진딧물이 보리에 사는 진딧물인 거예요. 진딧물 종류가 많잖아요, 보면은. 예. 보리에 사는 진딧물이 콜레마니 진딧벌들이 좋아하는 진딧물인 거예요. 매개로 삼기 좋아하는 진딧물. 근데 거기다가 이제 보리를 심어놓고 그 진딧물들을 거기다가 놓으면 걔네들이 그 보리에서 진딧물이 번식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콜레마니 진딧벌들이 거기에 가서 이제 번식을 또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번식을 하다가 또 날아다니다가 또 다른 진딧물이 있으면 이제 그 진딧물에도 이제 번식을 하기 시작하니까 뱅커 플랜트를 이제 놓는 거예요. 그 뭐 전체적으로 효과로 보면은 천적을 안 쓰는 것보다는
순적을 쓰는 게 아무래도 약도 덜 치게 되고 훨씬 좀 깨끗하게 관리되는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유통은 이제 여러 가지 유통이 있는데 이제 뭐 제일 지금 같은 경우는 올해 같은 경우는 급식도 납품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러시아에 수출도 했었고, 그리고 이제 뭐 그 대형 빵집 파리바게트나 뭐 이런 그 공장 케이크 위에 올라가는 딸기 납품도 했었고, 그리고 뭐 카페들 지금 강릉에 카페가 되게 많잖아요. 강릉 카페들한테 이제 딸기 이제 뭐 우유나 뭐 이런 딸기 라떼나 뭐 이런 것들 이제 하는 걸로도 올라가고, 케이크 만드는 데도 올라가고, 그리고 뭐 슈퍼마켓 같은 데도 나가고, 뭐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혹시 재배를 한 해에 이렇게 수확을 하고 그걸 끝인가요? 이게 그렇죠. 계속해서 이게 한 해에 여기서 이제 수확이 끝나면 이걸 이제 다 뽑고 9월 초에 다시 정식이 들어가고, 정식이 들어가면 이제 12월에 다시 딸기가 열리고, 다시 또 5, 6월에 끝나면 다시 또 뽑아내서 해가지고 한 5, 6월에 끝나면 9월까지 이제 한 3개월 정도 텀이. 혹시 그 식용 딸기랑 네. 그 가공해서 올라가는 그 딸기랑 그 품질의 차이를 두고 납품을 하시나요? 직접 먹는 딸기는 좀 이제 어떻게 보면 납품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경매장에 나가는 방법이랑 아니면 그냥 제가 바로 직접 로컬 마켓에다 팔거나 아니면 여기 농장에서 직접 사람에게 파는 직판이 있죠. 보면은 두 가지가 있는데, 경매장에 나가는 딸기들은 가격이 잘 받기 위해서 모양과 색깔이 이뻐야 돼요, 보면.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경매장에는 나가지 않고 거의 대부분 이 직판으로 이제 판매를 하다 보니까, 그 직판으로 판매하는 거는 뭐 모양과 색깔보다도 어떻게 보면 맛이 더 중요한 상황이라서 그런 모양과 색깔을 신경을 안 쓰고 당도에 신경을 써서 판매를 하는 방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아까 말했던 이제 케이크나 뭐 이런데 가공품에 올라가는 딸기들은 일단 모양이 본인들이 원하는 그 크기와 모양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맞춰서 납품을 하는 상황이에요. 딸기 같은 경우는 유통하기 전에 저장 기간을 최대한 없으면 안 하는 게 제일 좋은 거고요. 그 당일날 아침에 새벽에 수확을 해가지고 유통으로 바로 보내는 게 제일 좋은 거고, 저장을 하는 순간 무조건 망가질 수밖에 없고, 딸기는 시간이 지날수록 무조건 망가지는 거니까 그거는 이제 어쩔 수 없는 건데, 뭐 최대한 그 온도가 변하지 않는 공간에다가 두고 습도가 많지 않은 공간에다가 두는 게 아무래도 이제 기본적인 방향이고, 그건 당연히 지켜야 되는 거예요. 코로나 이전과 이후에 딸기 판매량이나 가격에 차이가 생겼나요? 딸기 판매량과 가격에는 별 이상은 없는데, 이제 납품처가 많이 바뀌기 시작했죠. 이제 수출 같은 경우는 러시아 비행기 수출이 막히기 시작했고, 그리고 저기 파리바게트 같은 경우는 매출 감소로 인해서 딸기의 사용량이 줄어드니까, 그래서 이제 거기를 그 유통망을 줄이고 이제 다른 유통망을 더 늘리는 형식으로 해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크게 뭐 매출과는 영향은 크게 없긴 한데, 아무튼 매출보다는 유통 경로가 달라졌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지금까지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